자, 이번 시간 우리 비상 한문학 두 번째 작품 수호제기에 대해서 해보자. 자, 수호제기는 옛날 고전 수필인데 정약용이 지은 거죠. 자, 수호제기에서 수호제 그 다음에 기가 결합한 거야. 그럼 수호제는 뭐냐?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을 지은 정약용의 형이 있거든. 그래서 정약용이 그 형의 집에 가서 집의 이름이 수호제야? 라는 걸 통해서 작가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깨달은 바를 적은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 수호제의 의미와 작가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파악해야 되는데, 수호제에서 이 한자를 보면 이 수가 지킬 수, 오는 나오자니까 나를 지킨다라는 뜻입니다. 쟤는 뭐 집이니까 집제자에서 집이다 이런 뜻이니까 뭐 나를 지키는 집인데, 나를 지킨다고 무슨 말일까? 이런 거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겠죠. 자, 이제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수호제라는 이름은 큰 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이다. 자, 자기가 지은 게 아니라 큰 형님이 뭐라고요? 자기 집에 붙인 이름입니다. 큰 형님은 정약현이래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짓고 나서 옛날에는 이제 간판을 달았죠. 집에다가. 옛날 너희도 막 이렇게 막 옛날 시대 이렇게 조선 시대 그런 집 같은 거 박물관이 아니죠. 막 다른데 어떤 유적지라 가보면은 간판 다 달려 있어요. 나는 처음에 이 이름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왜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나와 굳게 맺어져 있어.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물건 가운데, 아니 나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잖아. 그치? 근데 굳이 지키지 않아도 어디로 가겠는가? 이상한 이름이다 해서 자, 뭐 한 겁니까? 수호제라는 의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그죠? 그래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그래서 뭡니까?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죠. 얘들아, 너희가 솔직히 만약에 너희가 뭘 지켜야 돼? 지키면 너희들 물건, 돈 이런 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는 나라는 것은 그냥 내가 갖고 있잖아.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게 아닌 나를 지켜야 된대.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일까? 나도 이 형의 어떤 그 간판의 이름의 의미를 우리도 알아야겠죠? 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내가 궁금증 갖고 있다가 내가 장기로 유양을 온 뒤에, 장기로 유양, 장기는 뭐 옛날 포항 그쪽으로 유양 온 뒤에 혼자 지내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뭘 곰곰이 생각했을까? 갑자기 유배오고 나서 형의 그 간판 이름, 집의 어떤 그 이름, 수호제라는 이름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하루는 갑자기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 이 의문점은 뭐지? 나를 지켜라라는 수호제라는 그 의문에 대해서 해답을 얻었다. 그리고 나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 천하 만물 가운데 그래, 지킬 것은 하나도 없다. 만물, 천하의 여러 가지 물건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 우리 형이 집에 간판 단 것처럼 오직 나를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뭐 한 겁니까? 결국 얘는 성찰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죠. 괜찮습니까? 오직 나를 지켜야 하는구나. 내 밭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아니, 없어. 그래서 밭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자, 밭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 집을 지고 달아날 자가 있는가? 아니, 집도 땅에 처박혀 있는데 누가 가져가 있냐? 집도 지킬 필요가 없다. 내 정원에 여러 가지 꽃나무라든가 과일나무들을 뽑아갈 자가 있겠는가? 그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혀 있어. 그래서 뽑아가기 힘들다. 내 책을 훔쳐 없앨 자가 있겠는가? 아니, 그 책은 옛날 뛰어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가 적혀있는 책이겠지. 조선시대 때는 그런 옛날 그 뛰어난 사람들의 책이 이 세상에 퍼져 있어서 물과 불처럼, 비유법이지? 흔한데 누가 감히 없앨 수 있겠는가? 즉 없앨 수 없다 이겁니다. 그지? 성현들의 책은 널리고 널렸다 이거지. 자, 내 옷과 그 다음 내 양식을 훔쳐서 나를 가난하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실이 모두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고 천하에 있는 곡식을 모두 내가 먹을 양식인데 도적이 훔쳐가봤자 한두 개 지나치지 않을 테니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거지. 그러므로 천하 만물을 모두 지킬 필요가 없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은 여기 적혀 있지만 볼게요.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떤 형식? 자문자답의 열거다. 이거 우리가 좀 분리해서 이해하면 뭐다? 자문자답의 방식을 썼다. 그죠? 내 밭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열거 썼지? 열거는 뭐 했어요? 뭐 밭, 집, 그 다음에 꽃나무, 나무 이런 것도 썼고요. 그 다음 아까 선생님이 비유도 했죠? 비유도 하고요. 그 다음 선생님 좀 더 얘기하면요. 여기다 더 쓰면 잠깐만 여기다 요렇게 해서 쓰자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쓰자면 무슨 법 들어갔죠? 다시 가면 우리가 자문자답 형식을 썼고요. 자기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하고요. 그 다음 또 뭐죠? 열거도 했고요. 그죠? 그 다음 뭐뭐 같은 아까 있었지? 물이나 불처럼. 그래서 뭐죠? 비유도 썼고요. 그 다음에 내 밭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답을 안 상태로 설명했죠? 서리법도 썼고요. 그 다음 또 뭐도 썼죠? 뭐뭐 하겠는가? 문장 구조에 반복도 썼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를 써서 결국 뭐다? 천하 만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걸 쓴 거죠. 결국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국 뭐만 지키면 된다? 결국은 나만 지키면 된다 해서 나 외에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갑니다. 그런데 오직 나라는 것은 이때 나는요. 본질적 자입니다. 오케이? 이 본질적 자는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즉 내 몸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이겁니다. 아주 친밀히 나랑 붙어 있어서 서로 배반하지 못할 것 같다가도 잠시 살피지 않으면 다 떠납니다. 그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런 내 본질적 자는 자꾸 떠나죠. 이익으로 꼬시면 떠나요. 이건 좀 다른 색으로 색칠할게요. 이익으로 꼬시면 떠나요. 위험과 재앙으로 겁을 줘도 떠나요. 그죠?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봐.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나가 뭐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해보자. 너희가 공부를 해야 돼. 오늘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어. 그래서 어디 앉아있어? 책상에 앉아있어. 그래서 책상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러면 뭐라 그래? 그래? 하고 가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이익으로 꼬시면 떠나가고 또 위험과 재앙 협박해. 너 빨리 책상에서 일어나. 아니면 너 내가 때릴 거야. 이러면 또 거기서 겁을 줘도 또 내 마음은 어때? 공부의 마음을 벗어나겠지. 마음을 울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어도 어때요? 내 마음 상태는 공부를 안 하고 그 음악에 빠져 있겠죠. 그 다음에 눈썹이 새까맣고 이가 하얀 미인의 요염한 모습 봐도 너희들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뭐예요? 옆에 진짜 예쁜 여자 싫으면 어떻게 돼? 갑자기 시선이 어떻게 돼?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이미 내 마음은 떠났지. 그 여자와 막 데이트하고 있는 상상하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나를 지켜야 한다 해서 나는 내 본질적인 마음 이걸 지켜야 된다는 얘기야. 쉽게 아까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는데 그죠? 그럼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어때? 이익과 위험, 재앙과 아름다운 소리 그 다음에 예쁜 미인의 모습만 봐도 우리는 그런 마음을 쉽게 바꾼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 한 번 가면이란 얘기는 뭐야? 내 몸속에서 떠나버리면 즉 마음이 한번 어떻게 바뀌어버리면 마음이 뒤집히면 다시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죠? 너희도 막 그 예쁜 여자 이렇게 막 보다 갑자기 내 마음 상태 이미 공부해서 떠나서 그 여자랑 놀고 자빠졌죠? 그러다 다시 돌아와도 어때? 공부가 잘 안 되지. 그러니 천하에 나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그래서 나는 본질적인 내 마음, 오케이, 내 자 이거보다 더 잃어버리기 쉬운 것은 없다. 그러니 뭐 해야 된다? 그러니 실과 끈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요거 문장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할게요. 그러니 뭐해요? 그러니 뭐하래요? 그러니 잃어버리기 쉬우니 그지? 그래서 뭐 해야 된대? 꼭 잠가서 어때? 나를 지켜야 한다 이거죠. 근데 얘들아 여기서 나라 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나죠. 내 본질적 자아죠. 그 본질적 자아를 실과 끈으로 묶고 그 다음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지켜야 되는데 얘들아 실과 끈으로 묶으면 보이죠. 그 다음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도 보이잖아. 결국에는 본질적인 나의 추상적인 어떤 자아를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게 표현했죠. 그래서 실로 묶는다 해서 구체적으로 형상화 표현에 눈에 보이게 표현했죠. 그래서 추상적인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바로 뭡니까? 나입니다. 나. 오케이? 추상 개념 나입니다. 나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죠. 구체적 뭡니까? 뭐 실각근으로 묶고 빗장과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지켜야지 않겠는가? 무슨 법? 서리법.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철저하게 수양하면서 나를 굳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를 다 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과 비교하며 결국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질문 갈게요. 그래서 나는 이때 나는 뭡니까? 현상적 자아입니다. 육체적 자아입니다. 나를 본질적 자아입니다.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뭐야? 내 몸은 그렇죠? 내 마음을 어때? 잘못 간직했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 몸이 어때? 내 마음을 데리고 어디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자 했는데 마음을 떠나보냈다. 이런 얘기죠. 어렸을 때는 과거가 좋게 보여서 10년 동안 과거 공부에 빠졌다. 그래서 과거로 인해서 뭐해? 내 본질적 자아가 떠나버린 거죠. 그러다 결국 처지가 바뀌었어. 이제 과거 급제에서 조정에 나아가서 검은 사모간댁 즉 벼슬 옷을 입고 비단 도포 입고 12년 동안 대낮에 미친 듯이 벼슬길을 뛰어다니며 살았다. 이 큰 길은 벼슬길이야. 그러다 또 처지가 바뀌어 유배 간 겁니다. 한강을 건너고 문경세자를 넘게 되었다. 이런 뜻이야. 유배로 오게 되었다. 친척과 조상의 무덤을 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숲 이 유배지에 와서야 비로소 멈췄다. 괜찮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뭐합니까? 멈췄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디죠? 아득한 바닷가의 대나무숲은 바로 뭡니까? 작가가 유배지면서 작가가 본질적 자아를 결국 되찾은 곳이죠. 그러니까 과거 시험 준비하고 과거를 보고 합격하고 과거를 통해 벼슬살이 하는 동안은 본질적인 나를 잃어버린 거지. 그렇죠? 여기서 얘가 본질적 자는 누구야? 공부죠, 공부. 그지? 혼자 앉아서 유학자인데 유학자면 그냥 방에 앉아서 공자왈 맹자 공부해야 되는데 뭐예요? 벼슬이라는 이익에 빠져서 내 마음이 이미 벼슬 세계로 가서 어쩔 수 없이 몸도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벼슬해서 어때요? 공부 열심히 해서 별살이해서 계속 별살이를 하다가 결국 잘못해서 유배지에 와서 그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후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제 찾은 곳이 바로 뭐예요? 유배지라는 바닷가의 대나무 숲이죠. 이때 나에게 한번 물어봤다. 그 본질적 자에게 물었다. 뭐라고?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냐 이거지. 여우나 도깨비에게 홀려서 왔냐? 아니면 바다 귀신이 불러서 왔니? 이런 얘기입니다. 네 가정과 고향이 모두 초천 지역에 있는데 초천은 지금 뭐 남양주 정도 됩니다. 경기도. 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뭡니까? 반성이죠. 그죠? 후회하는 거죠. 반성이자 뭐를 잃어버린 거에 대한 아까 얘기했지만 그지?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좀 더 적게 지키지 못한 게 맞겠죠?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죠. 그러나 나는 끝끝내 멍하니 움직이지 않으며 돌아갈 줄 몰랐다. 저 이제 못 돌아가죠. 유배지니까. 얼굴빛을 보니까 얽매인 곳에 있어서 즉 유배지에 있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붙잡아서 이곳에 함께 머물게 되었다. 오케이. 그래서 유배지에서 같이 머물게 됐다. 자, 이때 우리 둘째 형님도 정략 전이에요. 그 둘째 형님만의 나, 본질적 자를 잃어버리고 어때? 나를 쫓아 남의 지방 유배지로 왔는데 역시 나를 그곳에서 우리 둘째 형님도 자기의 본질적 자아를 붙잡아서 그곳에 함께 머물렀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둘째 형님도 자기의 본질적인 자아를 지키지 못해서 둘 다 유배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잃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오직 내 큰형님만 나를 이 본질적 자인 나를 잃지 않고 편안하게 단정하게 수호지에 앉아 계시니 본디부터
지키는 것이 있어서 나를 잃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뭐야? 본디부터 자기의 본적 자를 잘 지켰기 때문에 수호제에 편안히 단정히 앉아 계신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큰형님이 그 거실에 수호제라고 이름 붙인 까닭일 것이다. 그러면서 큰형님 언제나 얘기했다. 아버님께서 내게 태연이란 자를 지어주셨다. 자, 태연. 이 태연이 바로 뭐예요? 큰형님의 본질적 자랑 똑같은 거겠죠? 여기선 태연이란 뜻은 뭡니까? 뭐 우주의 본질 이런 뜻입니다. 나는 오로지 내 태연, 또 한번 얘기합니다. 내 태연, 본질적 자를 지키려고 했다네. 그래서 거실에다가 이렇게 수호제라는 이름을 붙인 거지. 그래서 형님이 대놓고 얘기하죠. 뭡니까? 수호제라는 이름을 집에다가 지은 이유입니다. 오케이. 뭡니까?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이것은 핑계다. 그죠? 핑계다. 그죠? 큰형님이 자신의 나를 지킨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말한 거다. 이 뜻이야. 겸손하게 말한 거다. 왜?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지키는 게 큰가? 바로 몸을 지키는 게 크다. 이때 몸도 바로 뭡니까? 본질적 자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오면 이렇게 본질적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키는 게 큰가? 바로 뭐가 지키는 게 크대요? 몸을 지키는 게 크다라고 했으니 이 말씀이 사실이다. 이 말씀 뭐야? 나를 지키는 게 가장 크다. 그게 사실이다 이거지?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써서 큰형님께 보이고 나도 수호제 이 집에 글로 삼겠다. 내가 쓴 글을 수호제 기로 삼다. 옛날에는요. 어떤 집에 간판을 달잖아. 그럼 그 간판에 어울리는 글을 써놨대요. 근데 이 수호제기란 글이 바로 그 간판에 어울리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을 내가 스스로 말한 내용을 이 부분을 써서 큰형님한테 보이고 큰형님의 그 수호제란 집에 대한 내가 글로 이 글을 남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호제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마지막 문단에 있죠. 수호제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하나 여기서 읽다가 넘겼는데요. 요거 뭐죠? 내용 전개 방법. 맹자가 말씀하시길. 이거 뭡니까? 인용이죠. 그래서 여기도 인용이 쓰였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수호제를 쓰게 된 내력을 밝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질적인 나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 앞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21페이지 보면요. 일단 수호제라는 의미입니다. 수호제는요. 작가의 큰형님이 자신의 집에 붙인 이름이고요. 글자 자체로 나를 지키는 집이란 뜻이고요. 작가가 의문을 제기한 대상이자 깨달음 얻는 소재가 됩니다. 작가의 깨달음은 뭡니까?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 하나도 없지만 나를 지켜야 한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요. 천하 만물은 밭, 집, 들고 달아날 자가 없죠. 꽃나무, 과일나무 뽑아갈 자가 없죠. 양식이나 옷, 책, 양식 이런 거 훔쳐 없앨 수가 없다. 왜? 너무 많다 이거지. 나는 뭡니까? 나는 잘 달아나서 드나드는데 일정한 법칙이 없다.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 간다. 이익과 위험, 재앙, 유혹에 쉽게 흔들린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굴 지켜야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또 하나 빼먹었지만 뭡니까? 대조도 있죠. 대조. 오케이.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서 지문에서요. 자문자답도 쓰였고 여기 열거도 쓰였고 그 다음에 비유 쓰였고 설이 쓰였고 문장구 반복 썼고 대조도 쓰였지. 나는 지켜야 되고 나머지는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뒤로 가서요. 그 다음에 자 확인 문제 보면요. 나가 자신을 우리 몇 페이지예요? 22페이지입니다. 나가 자신을 나를 읽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직에 오른 후 자신을 돌아오지 못하고 미친 듯이 바쁘게 지나다니다가 결국 본질적 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겠죠? 자, 다음에 작품 속의 나의 두 가지 의미. 자, 먼저 잃어버린 나, 본질적 자 뭡니까? 현상적 자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 지켜야 할 나입니다.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나의 마음. 내 마음이 몸을 조정하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냐, 얘들아? 정말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 유혹에서 벗어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 마음이 약하니까 자꾸 딴짓하는 거죠. 핸드폰 보고. 맞죠? 자, 현상적 자아는 세속적 현실에 살아온 납니다. 그래서 이 현상적 자아의 중심을 잡아주는
지켜야 할 나죠. 나를 잃어버렸던 과거에 대한 반성, 조정해 나아갔다. 과거가 좋게 보여 벼슬에 나아갔다. 미친 듯이 벼슬길 하며 나를 잃고 살아간다. 그래서 나는 뭔데? 공부하는 유학자의 나죠. 그걸 잃어버리고 벼슬길에 빠져서 공부하는 유학자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 유배 왔다. 비로소 본질적 나를 마주했다. 그래서 본질적 나를 다시 붙잡아 간직한 후에 나를 지키는 게 어려운 것이란 걸 깨닫고 이 글을 썼다 이거죠. 작가의 자아성찰 과정, 의문제기. 우리 큰형이 그 수호지란 이름을 지은 게 이상하죠. 성찰에 대한 깨달음. 결국 세상 만물 물질적인 것은 지킬 필요가 없고 나를 지키긴 가장 어렵구나. 과거의 삶에 대한 반성. 내가 마찬가지였다. 내가 실제 나를 지키지 못해서 벼슬길에 헤매다가 유배지에서 반성했다 이거지. 깨달음에 대한 자기 다짐.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며 나도 수호를 다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에 학습활동 가겠습니다. 감상하고 중심 내용을 기승전결. 자, 기. 수호제라는 이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승.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다. 왜? 다른 천하 만물은 훔쳐가봤자 훔쳐가지도 못하고 훔쳐가봤자 세상에 아주 많기 때문이다 이거지. 전. 나를 잃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얘기하면서 반성하죠. 결. 수호제를 쓰게 된 내력을 밝히며 나도 수호를 지키며 살겠다. 이런 얘기죠. 자, 작품에 나타난 두 가지 의미입니다.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 본질적 자아는 현상적 자아의 중심을 잡아주는 나, 지켜야 하는 나, 내 마음 상태고요. 현상적 자아는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현실에서 살아온 나가 됩니다. 자, 이 작품에 제시된 천하 만물과 나의 특성 근거로 다음같이 작가 말한 이유. 천하 만물 가운데 지킬 것은 하나도 없지만 오직 나를 지켜야 된다. 본질적 자아. 천하 만물은 왜? 밭이나 집은 지고 잘 자가 없고요. 꽃나무나 과일나무 뽑아갈 자 없고요. 책, 옷, 양식은 너무 흔해서 훔쳐가봤자 소용이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나는 잘 달아나서 들고 나는데 일정 법칙이 없다. 잠시 살피지 않으면 어디든지 못 간 데가 없다. 세상의 이익, 위험, 재앙, 유혹에 흔들린다. 한 번 가면 돌아올 줄 몰라서 붙잡아 말려할 수 없다 해서 굳게 지켜야 한다. 그래서 내용 정방 뭐라고요? 대조죠. 대조 그죠? 그래서 천하 만물은 지킬 필요가 없고 뭐는 나는 지켜야 된다 해서 대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해보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감상을 마치며 다시 볼게요. 갈래는 한문 수필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필이기 때문에 어떤 구조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의 경험, 과거 경험을 통해서 반성하면서 깨닫게 되죠. 경험과 깨달음. 원래 수필이 그렇습니다.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주는 글의 구조가 바로 수필입니다. 자, 다음 성격은 아까 얘기했지만 교훈적이죠. 그 다음 성찰, 자기 성찰하겠죠. 그 다음 과거로 회상했죠. 자, 제재는 수호제라는 집의 이름이고요. 주제, 참된 나, 본래의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특징, 전통적인 한문 양식인 기의 형식을 취한다. 그냥 기가 뭐여서 내 기록하다. 이거죠. 이거 경험과 깨달음. 수필 형식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 경험하고 사색하고 자문자다 통해 사물의 의미를 밝히고 자아성찰 과정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의문에서 출발하여 깨달음을 얻어간다. 오케이? 의문에서 출발. 그러면 요 앞에다가 요렇게 하면 되겠지. 의문. 그죠? 의문. 그래서 의문에서 어디서? 경험으로 가고 그 다음 깨달은다. 이런 얘기죠. 집에 대한 의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경험 깨달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전체 구성입니다. 수호제나 이문에 의문 제기한다. 그죠? 의문 제기한다. 두 번째, 천하 만물과 비교하며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 나를 잃고 살아갔던 과거를 반성하고 수호제의 글을 쓴 내력을 밝혔다. 나를 잃었던 과거에 대한 반성, 조정해 나아갔죠? 왜? 과거가 좋게 보여. 그죠? 내 마음이 이미 벼슬길을 가고 있죠. 대낮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살다가 결국 본질적 나를 잃었죠. 유배지로 이제 가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본질적 나를 잡았고요. 그래서 나를 다시 붙잡아 간직한 후에 나를 지킨 게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자, 나의 두 가지 의미 지금 세 번째 반복합니다. 본질적 자아는 뭡니까? 현상적 자아의 중심을 잡아주는 내 마음, 지켜야 하는 내 마음이죠. 현상적 자아는 뭡니까? 세속적인 현실에 살아온 납니다. 이렇게 작가의 성찰 과정 또 한번 반복. 의문제기, 큰형의 집의 이름을 이상하게 여겼다. 성찰 깨달은 만물, 천하 만물 물질적인 것은 지킬 필요가 없고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거 삶에 대한 반성했고요. 마지막 깨달음과 자기 다짐,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히며 수호를 다진다. 이런 얘기하면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여기 고전 수필에서 이 기라 그랬죠. 요 기. 이게 뭐냐? 여기 나왔네요.
기란 어떤 사건이나 경험의 과정을 기록한 한문 양식입니다. 교훈과 깨달음을 전달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통해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장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수오제기였습니다. 결국은 내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지켜라. 본질적 자아를 지켜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